지금 네 편의 단편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 리바운드, 예, 감독 겸 제작자 겸 배우신 김소희 씨 그리고 성창원 감독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두 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간 것 같은데. 네, 우선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한데 리바운드라는 단편의 영화를 연출한 성창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또 저희 배우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서영선 배우님과 이재민 배우님 혹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예, 인사하시고 네. 뭐 그냥 자리로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잠깐 저희 있구나. 출연 배우 네. 예, 서영선 앞에 나와서 잠깐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배우님도 네. 먼저 간단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바운드에서 소희 누나가 통화하는 그 화면 속에 등장하는 남자 지원 역할을 맡았던 차영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이제 약간 불쌍한 전남친 역할을 맡은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배우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일단 여러분께 인사하는 자리 마련했고요. 예, 자리로 돌아가서 편하게 지금 즐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셔도 상관없고. 예, 감사합니다. 나의 남자들. 그 영화 네 편,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이게 단편을 여러 편 상영하면은 오신 감독님과 배우분이 아닌 다른 영화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간혹 계세요. 근데 뭐 당연히 그런 실수를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단편 리바운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두 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간단히 굉장히 좀 간단하면서도 되게 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였는데 제작자로서 어떻게 이런 연편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또 성창 감독님과 함께 하게 됐을까 되는 과정 이런 부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는 제가 한 4~5년 전에 썼고요. 제가 겪었던 감정, 겪었던 일을 기초로 해서 만든 픽션인데 그 상황에 있었어요. 옥수동 어딘가에서 저런 상황에서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이걸 기억하자. 이걸 기억해서 나중에 이 흥미로운 감정을 이야기로 풀어내자.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자아가 계속 저한테 당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 이야기를 그 일이 하루 안에 있었어요? 아니요. 픽션이에요. 물론 픽션이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 묵혀두다가 신호분 이제 뭐 계속 작업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은 이제 2018년에 제가 영화가 하나 들어가기로 한 게 무산이 되고 드라마가 무산이 되고 예능까지 무산이 되면서 2018년에 제가 거의 한 게 없는 거예요. 논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겠다 해서 시나리오를 완성을 하고 바로 성창원 감독님 컨택을 해서 시나리오 건네고 이거를 올해 안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하겠다고 해주셔서 바로 한 3주 제작 준비하고 촬영을 들어갔어요. 네. 혹시 감독님도 하신 말씀 과정에 있어서
질문 나오면 할까요? 아니면 네, 궁금해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거를 예, 예. 말씀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럼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예, 중간 예, 앞서 예, 5번째 줄에 예, 공개군요. 예, 마이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사진도 찍나요? 사진은 좀 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게스트 위주로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당황스럽네요. 좋은 영화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대1로 영화를 1대1로 찍으신 이유랑 그리고 보통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혹시 어떤 걸로 촬영을 하시고 하신 건지, 그러니까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다른 그런 소스를 입히신 건지 아니면은 아이폰으로 찍으신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화면 비율이 이제 거의 정사각형. 네. 그거랑 그리고 그럼 어떤 기종과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찍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독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네. 네, 영화는 사실 정사각은 아니고 4:3 비율인데 제가 사용을 하는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나가 제가 쓰는 것 중에 8mm 옛날 캠코더의 질감을 좀 좋아해서 그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의 16:9 기본 비율이랑 다르게 4:3이 기본이라서 그거를 그냥 살려서 작업을 했고, 개인 그냥 랩탑 같은 거에서도 스캔이 쉬워가지고 그냥 그걸로 촬영하고 바로 스캔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색이나 질감을 거의 안 봤어요. 네. 화면에 약간 거친 질감 이런 게 거의 DI니까 색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그냥 로한 상태에서 작업된 그런 작업물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예, 그 질문 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뒤쪽, 예, 뒤쪽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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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네, 좋은 영화 감사하고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개는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랑 좀 내일 같은 질문인데, 핸드폰 같은 그런 아날로그 영상 그런 화질이 있었는데, 그걸 아까 색보정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색보정하지 않은 이유나 그런 아날로그 화질로 촬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사랑 이야기인데 감독님과 각본가가 여성과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그 성창에서 오는 견해나 이런 게 달랐지 않았을까 싶은데, 달랐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거친 질감으로 보여주신 의도, 그리고 이렇게 시나리오 쓰신 분은 여성, 그리고 연출하신 분은 남성인데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견해 차이 혹시 그런 게 있으셨는지. 첫 번째는 감독님, 두 번째는 강조희 씨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도 배우님? 네, 제가 주장을 해서 그런 질감을 고집을 했던 이유가 사실 이 이야기가 정말 날것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했던 연출 의도는 이걸 시간순으로 정말 한 여자의 뭐 하루에 20분 혹은 1시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날것 그대로의 감정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창원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의
영화의 질감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고집을 했고 그리고 약간 이 이야기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좀 모호하게 보였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면 질감을 원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시나리오를 건넸을 때 상원 감독님 워낙에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견해도 없이 잘 따라와 주셨는데 이제 차영남 배우님과 이제 첫 리딩을 할 때 이제 그때 차영남 배우님과 남자의 입장, 여자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시나리오를 그때 다시 한번 뒤집을까 엎을까 그래서 차영남 배우님이 남자 입장에서 쓰신 시나리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틀어야 하나라는 고민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여자 수진이 느끼는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 남자 배우님들이 일종의 도구로 남아주셨고 그냥 저는 이제 수진의 감정, 그 감정의 변화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수를 했어요. 네. 네. 감독님 이렇게 너무 조용하게 보이시고 말수도 없으셔도 이분이 레드벨벳 빨간 맛을 연출하신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십니다. 내면에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오늘 굉장히 워낙에 말씀이 없으시고 사실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한번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줄. 네, 영화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점이 편집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교차 편집을 많이 사용하신 거랑 하나는 블랙아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 다른 걸 이렇게 막 교차해서 한 거랑 그 블랙 암전 효과 같은 그런 편집들 테크닉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는 컷을 이어 붙였을 때 어색하다고 판단이 되면 잠시 이제 쉬어가는 느낌인데 제가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하지 않고 사실 제일 주가 되는 거는 패션 쪽이라 가지고 일단 봤을 때 뭔가 이뻐 보인다거나 흐름상 제가 원하는 시각적인 흐름이 이게 좋다고 생각됐을 때 하는데 그래서 사실 서사적인 이유라고 하면 찾기가 힘들고 좀 봤을 때 내 생각에 흐르면서 이때 검은색이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차되는 편집 이런 부분들은 교차 편집은 저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했던 처음에 시나리오를 건넸을 때 이제 청원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주문했던 건 그거였어요. 수진의 하루에 한 20분 혹은 1시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날 것 그대로. 근데 이제 실제로 1차 편집본은 그렇게 나왔어요. 17분짜리가 나왔어요. 17분짜리를 봤는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수진의 의식 흐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진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의 영화적 멘토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보시고 이렇게 가면은 수진이 안 예뻐 보인다. 뭐 모습이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캐릭터 자체에 사람들이 공감을 못한다. 근데 거기에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일직선에 있는 그 시간의 흐름을 반으로 접어서 다져서 뭉개보자.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성상원 감독님이거든요. 왜냐면 뮤직비디오 빨간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180도라는 뮤직비디오도 만드셨는데 왜 웃으시지? 네. 네. 그 뮤직비디오 혹시 보시면 성창원 감독님의 의식의 흐름대로 이게 흘러가요. 근데 수진의 의식의 흐름보다 그거를 반으로 접어서 다지고 뭉갠 다음에 성창원 감독님의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영화적 멘토 그분과의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래서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없자 이 1차 편집본 없자 다시 한 번만 작업을 해달라고 조심스레 얘기를 했는데 너무 흔쾌히 얘기를 해주고 정말 이거를 거의 하루 만에 완성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이분의 감각을 믿기 때문에 네 저는 후회는 없어요. 제가 연출 원했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네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열심히 찍은 거를 그 버릴 때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17분짜리 정말 추첨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오손도손 이제 기밀 유출하지 않게 20분 정도 이렇게 같이 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제 문득 했어요. 네. 그리고 성창원 감독님은 그 180도 외에도 태연의 파인이라든가 박정현의 디엔드 뮤직비디오도 만드신 감독님이십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신 건가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는 동안 여러분 질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씨께 여쭤보겠는 게 이게 연기가 그냥 혼자 넋두리처럼 하는 거잖아요, 연기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감정 조절하기가 오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상상,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 혼자 그냥 독백 같은 연기를 하셨는지. 구남친 생각을 네 아주 괴로운 마음이고요. 근데 실제로 독백이 아니었어요. 독백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희는 부암동에서 촬영을 했고 논현동에서 이제 차영남 배우님과 도와주신 박수진 배우님이 또 계시는데 논현동 어떤 모 스튜디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화를 영상통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한 원신 원컷을 제가 처음에 발했기 때문에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갔어요. 한 10분, 10여 분을. 그 더빙 없이 그냥 이거 진짜. 더빙이 하나도 그 없었고요. 17분 초안에서 첫 테이크가 9분 정도. 네, 그래서 9분 동안 실제로 네 차영남 배우님과 같이 연기를 했고 그래서 훨씬 수월했어요. 그리고 영남 배우님이 워낙에 그런 냉철한 연기를 잘 해주셔서 내치는 연기를 잘하셔서 네 아주 옛 상처도 막 이렇게 다시 욱하고 막 쓴뿔이 올라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그냥 한 척하고 나중에 더빙을 입힌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영화는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순 제작비가 좀 많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못했어요. 네. 또 여러분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째 쭉. 네. 아까 하셨는데 또 궁금한 게 남아 계셨습니다. 네. 저는 시간을 길게 해서 이렇게 적어서 다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차영남 배우님? 네, 남자친구분 전화하시는 남자친구분 때 입었던 그 옷이랑 이재민 네네 그 배우님이랑 만났을 때 그 옷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것도 하루라고 생각했다면서요? 하루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네네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친구랑 그 전화를 통화를 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예. 그 전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네,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그게 다 하루예요. 그게 다 하루 네 그러니까 제 옷이 똑같았다고요? 아니면 네, 남자분들? 아니요 그 여자 배우랑 수진이 옷이 옷이 똑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그게 하루가 맞냐 네, 하루가 그래서 맞는데 제가 이해한 게 남자친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게 맞는가 원래 시나리오는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방향을 틀면서 상원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했던 게 약간 좀 모호했으면 좋겠다. 네. 편집을 다시 할 때 이게 수진이가 먼저 남자친구한테 간 건지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 그러니까 구남자친구한테 먼저 간 건지 현 남자친구랑 지금 싸우는 게 좀 약간 모호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시나리오 상에서는 다 하루에 있었던 일이고 네 그게 순차적으로 남자친구랑 싸우고 다친 마음을 안고 그걸 치유받기 위해서 다른 남자한테 가는 그 순위 맞아요. 네. 그래서 엄청 모호해가지고 제 이해한 게 제대로 네네네. 이야기 맞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한 개만 더 질문을 하면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질문 많이 하는 그 아니야 안으면서 아니야 하잖아요 아닌가? 그 대사 네. 미안해 고장나서 네 미안해 그 부분을 이렇게 겹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품 원제가 더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녀였는데 그렇게 한 여성을 어떻게 보면 제목으로 대상화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분명 누구한테는 악녀이지만 그런 이유가 다 있고 그렇게 구남친한테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진의 그런 복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두 번 따로따로 원래 이야기하는 걸로 썼다가 이제 다시 편집을 엎으면서 틀면서 이걸 같이 하면은 좀 더 수진의 이 이유가 분명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기 미성년자분도 계신가요? 미성년자분이 혹시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이제 쌍년임을 둘이 같이 그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약간 쌍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기에서 조금 이 사람을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굉장한 쌍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나쁜 여자라고 네, 하면 안 나쁜 될까요? 악녀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분명히 나쁜 여자로 비칠 수 있는데 저는 이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유가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전 상처받은 한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제목도 바꾼 거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쪽 분이요. 예. 네, 아까 질문했는데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영화의 전후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수진이가 왜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나중에 그 둘은 진짜 헤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또 수진이에게 영화 속 수진이에게 사랑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그 긴 연애의 시간의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잖아요. 저희들 길 가다 보면 길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남녀들 가끔씩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볼 뿐이지만 정말 그들에게 긴 세월 동안의 그런 갈등과 다툼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런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 전후사에 대한 어떤 궁금증. 수지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고장났다고 이렇게 말로 내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고 그 계기들이 여러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완성이 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수지는 정당화를 하는 거죠. 나는 전에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이렇다, 이해해달라 라고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 분명히 어떤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고,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헤어지자라는 말이 진짜 헤어지자가 아니라 날 좀 더 사랑해줘, 날 더 봐줘, 나한테 좀 더 신경을 써줘 랑 동의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남 배우님이 연기한 지원이는 알지만 그게 너무 반복이 됐고 나중에는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수진이가 그렇게 또 찌질하게 붙잡고 울고 그러는데, 저는 이 모든 게 정말 트라우마, 사랑에 한번 크게 배신을 당한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리고 수진에게 있어 사랑이란 지난 과거를 덮고 싶은 도구가 아닐까. 그리고 지난 과거를 치유받고 싶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남이 아니거든요. 다른 남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가 극복해야 되는 건데 아직 수지는 그거를 모르는 단계인 것 같아요. 모르는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썼고 저도 네, 그렇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세 번째 줄 가운데요. 네. 그 택시 안에서 화장을 고치는 장면을 봤을 때 원래 그 전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화장을 고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눈물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화장을 고쳤는 건지 원래 의도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후자가 맞고요. 네, 그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눈물 자국을 붙이고, 그리고 약간의 캐릭터 전환점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지원을 대할 때 수진과 희석을 대할 때의 수진은 다르거든요. 스탠스가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그거에 전환점을 넣고 싶어서 택시 장면을 중간에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뺐죠. 다시 편집을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예.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와 배우였던 입장으로서 수지는 앞으로도 항상 그 일을 반복하나요? 아니면은 변하나요? 변하셨어요? 저는 변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계속 되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 지쳐요. 이제 그 모든 게 에너지 낭비, 아니, 낭비는 아니겠죠. 왜냐면 얻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지치고 여력이 없어지는데 그때 이제 깨달음이 나요. 이제 모든 게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럴 때 이거를 내가 고장나는 것을 고쳐줄 사람은 없구나. 진짜 콜드플레이의 픽스유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것이구나. 나를 고쳐줄 사람은 나이구나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을 수지는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겪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뭐 그러고 계시는 분들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두 번째 줄. 먼저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아까 그 택시 장면 때문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맨 마지막에 뭐 마시고 싶냐고 해서 술 마시고 싶다 하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나쁜 여자 포인트 그걸 의도하고 한 대사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신 여자분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어도 네네. 충분히 궁금해요. 생각 가능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극구 부인하셨습니다. 시나리오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었나요? 네, 중요한 부분.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딱 목말라부터 수월까지는 수진이가 많이 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레파토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거고 그거를 뒤에 뺀 이유가 흐름상으로 이제 그 두 개의 목소리가 교차되는 부분이 피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처음에는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여운이 좀 안 남아서 여운이 좀 남을 수 있도록 조금 능글맞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마지막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넣게 됐습니다. 영화 굉장히 짧지만 그 장면 하나가 이렇게 되게 묘하게 어떤 부분 모호하기도 하고 중의적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묘한 어떤 그런 연결고리들을 갖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택시나 뭐 중간중간에 몇 컷을 빼고 앞에 전화하는 컷이 원테이크로 촬영됐고 희석 씨가 와서 희석 씨네 집에 이제 수진이 와서 문을 열어주고 의자에 앉아서 술을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원테이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흐름상으로는 슥 하고 다 지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좀 편집 방향이 바뀌면서 그거를 조각을 내다 보니까 그런 좀 재밌는 조각들이 있어서 그거를 여기저기 배치했을 때 뜬금없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느낌을 의도했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질문들이 나와서 충분히 여기서 마무리도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두 분 그리고 이렇게 자원활동가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제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좋은데 가서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좋은 영화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